자, 최근에 이 벌어지고 있는 우한 폐렴에 대한 정권의 행태들, 이제 거의 배째라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일상에서부터 생계에서 또 삶의 비용에서 엄청나게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다 복지관이 다 폐쇄되어서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집에 있으니 주거 환경도 좋지 않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루하루 그냥 소일거리를 하고 가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는데 다 폐쇄해서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앞에 와가지고 이 추운 날에 장판 깔고 앉았다가 몇 시간 놀고 간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이게 폐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또 지금 이 식당에 또 각종 거리에 매장을 열고 있는 자영업자분들, 한국에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택시 하시는 분들 참 힘드시죠. 오늘 아침에 보면 한 언론에 보수의 영혼을 배신하는 보수 의원들 이래가지고 타다 문제가 보수와 진보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타다를 허용해야 되는 게 보수의 정신인데 한국당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보수 영혼을 배신한다. 이런 지금 글까지 어떤 세계화를 주장하고 신자유주의에 앞장선다는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가덕이나 한국 사회의 기득권이 다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 부동산과 전세 폭등 시대. 자, 한쪽에서는 좀비가 창궐해서 보이는 대로 사람을 잡아먹는데 한쪽에서는 망해가는 그런 나라의 집들이 부동산이 폭등이 된다면 이것이 좀 진짜 괴이하고 지랄스럽다. 내지 그로테스크하다. 정말 기이한 것도 넘어섰어요. 정말 저는 이 괴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어제까지의 확진자 숫자만으로 한국이 100만 명당 지금 24명의 확진자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이 100만 명당 54명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요. 한국이 지금 세계 2위입니다. 100만 명당. 싱가포르이 15명으로 3위, 일본이 7명으로 4위, 이탈리아가 4명으로 5위입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나라의 크기와 규모에 따른 확진자 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지난 25일부터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죠. 확진자 수도요. 자, 지금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구시 지금 신도 9,000명과 감기 유사 증상이 있는 대구 시민 28,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질본이나 이런 데서는 신천지 신도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만 마치면 그냥 확진자가 줄어들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 2주만 지나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대구의 신천지 신자 9,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러면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만 확인해서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지경이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온 사방을 활보했을 거고 또 대구를 넘어서서 서울만 해도 50명, 경기만 해도 50명이 넘어갑니다. 서울, 경기가 100명이 넘어가요. 자, 서울, 경기에서 드러난 사람이 100명이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자, 전국적으로 무증상 감염자들이 또 감염시킨 사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초기에 무증상이고 목이 약간 깔깔할 때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많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한을 보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우리도 지금 100만 명당 24명이 확진되어서 중국에 지금 절반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아서 확진자가 많지, 우리가 인구 비례했을 때는 중국 절반 수준이다. 자, 그럼 사망자는 우리가 중국처럼 많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냐? 자, 지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것이 중국이 우리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두어 달 중국이 진행이 빠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에도 지금 두어 달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 한국의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가면 그냥 손을 들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못하는 상태가 벌어져서 각자가 도생해야 되는, 중국처럼 지금 우한처럼 병원에 갈라 해도 병원이 없고 체육관이나 기숙사 같은 데다가 막 그냥 사람들을 처박아 놓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대남병원의 그 정신병동이나 이런 데 감염자들, 돌보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는 10년째 내 팽개쳐진 감염자들, 확진자들 보면요, 그냥 온돌바닥에 매트리스 던져주고 거기에 몇 사람씩 앉아서 여러 명이 화장실 같이 쓰는 식으로 이렇게 넣어놓고는 그걸 코트 격리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칼럼에서 의병 광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지금 많은 의사들이 지금 병원 문을 닫고 대구로 달려가고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지금 병상보다도 대구에 환자가 훨씬 많아서 300명이 집에 자가 격리되어 있다. 그리고 어제 대구시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본에서 집계를 내는데 질본 집계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 상황을 보면 나름 양심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 대구를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의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광군은 지금 무능하기 짝이 없고 거짓을 말하기 짝이 없고 또 헛소리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건데 어제 박능우는 뭐라 했는가 하면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가장 큰 감염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들이 지금 공상과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발병 원인이 우리 국민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자자찬을 하고 있어요.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우한 폐렴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국회에서 말했어요. 왜 중국인 입국 금지 안 하냐 하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문제인데 중국인 입국 금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감염원이 불투명한 환자들이 속출하는데 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인이 감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들을 왜 격리 안 하느냐니, 하루에 2,000명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격리하냐,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과 더불어서 중국 입국 제한 확대라고 감염화폐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안 해서 어제 284명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대비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감염자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 확진이 급증할 거라 했는데 서울 대도시 등에는 이제 추적도 불가능해져 버린 그냥 깜깜이 감염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격리 병상 포화를 우려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대구에 경북의 음압병상이 이미 빈자리가 없어졌고요. 2월 2일 확진 15명대 입국 제한해야 한다. 28명대는 확진자. 2월 15일은 2차 대유행이 올 거다 했는데 다 흘러들었습니다. 자, 의협은 3주 전부터 심각 단계로 격상을 요구했고 6번을 차단해라고 말을 했는데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능우는 감염학회는 입국 제한을 요청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게 임진왜란 때하고 똑같아요.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냐 해서 통신사를 보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와서도 관상을 논하고 있고요. 또 일본이 동네 앞바다에 쳐들어올 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내려서 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데마다 다 관군이고 도망가고요. 그냥 서울까지 뛰어서 와도 쫓아올 속도로 한양도성을 뺏겼습니다. 한양도성에서도 가지 말라고 붙드는 백성들을 목을 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도망가고 난 궁궐을 불을 질렀습니다. 자,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한국의 이 관의 시스템이 다 무너졌습니다. 병사를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 곳곳에 모여서 싸우는 시스템, 오직 있는 거라고는 의병들이 곳곳에서 소규모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싸웠을 뿐이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임난 때 조선이나 지금 한국이나 뭐가 다릅니까? 자, 안 막아서 들어와서 퍼졌다 칩시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병원에서 감염 조사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감염자가 등장했을 때는 그냥 병원 소독하고 한나절 다음 날부터 또 병원을 가동하고 또 의료진은 격리하지 않고 이래서 가능한 자원을 풀로 가동해서 최대한의 지금 감염 상황과 치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럴 때는 국가가 있는 겁니다. 병원별로 지정을 해서 거의 징발하다시피 그거 보상은 해줘야 되죠. 그럼 보상에 필요한 비용은 추경으로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시설을 징발해서 거기에다가 A, B, C 단계별로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지정 병원으로 해야지. 대구에서 생긴 환자는 대구에서 책임져야 되고 다른 지자체로 좀 보내려니까 오지 마라 그러고 일반 환자나 보내라 그러고 이게 한국이 무슨 연방국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가 전역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대구에 병원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또 채우고 그쪽에서 발생하면 또 그것도 채우고 그래도 모자라면 또 새로운 병원을 징발하고 이런 순서로 그럼 징발 순서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징발 병원의 각종 순서 이런 것들을 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일정한 손실과 수익을 병원들에게 보장을 해주고 그러면서 병원들이 어쩔 수 없이 국가적 재난에 동의하게끔 해줘야 이게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자, 음압병상이 부족하다 그러면 음압병상에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환자들을 다 보내고 전국에 분산시키고 이런 시스템도 갖추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해서 대구에는 대구 사람들이 지금 대구 있는 병원 가야 되고 경북은 경북에 있는 사람들만 병원에 가야 되고 자, 이 와중에도 마트는 쉬는 날이 있고 지금 사람들이 생필품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뭐 마트 영업 금지니 이런 거는 당분간 다 풀어야 되지요. 자, 문재인은 마스크를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팔겠다는데 3월 초나 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에 마스크 창고 다 풀어서 세무쟁이를 보낼 게 아니라 세무쟁이가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과세해봤자 국민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창고에 숨겨놓는 마스크가 있다면 국가가 다 압수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그걸 전부 시중에 풀어야 되지요. 그래서 마스크를 이 와중에 창고에 숨겨놓는 행위는 국가가 전부 몰수하겠다고
비상행정명령이라도 내려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해야 될 부분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사 전체에 대해서 이거는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서 징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들 의사분들이 국가에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언제까지 개인의 선의에 의해서 의병들이 돕고, 이것이 미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 보세요. 미담 억수로 많습니다. 자진해서 우한으로 들어가는 간호사 의사가 삭발을 했다니 미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명히 이야기하자면요. 임진왜란도 의병이 싸워서 일본이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의병들의 투쟁이 있었다라고 미담으로 할 정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국가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렇다면 현 단계에 와서 지금까지의 모든 고집이나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들은 다 포기하고 이제 새롭게 여기서 가야 된다. 늦었지만은 차단해야 된다고 나는 국경을 봅니다. 아직도 늦었지만요. 매일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차단하고, 그리고 온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다 협조를 받아서 모든 군데 다 검사를 하게 해야 돼요. 검사를 굉장히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급을 쫙 분류해서 현장에 정권을 내려줘야 된다고 봐요. 지역보건소 차원에서 의사들하고 협조 처제를 갖춰서 이렇게 확진된 사람은 자가격리, 그 다음에 일반 중소병원, 그리고 대형병원에 음압병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정해서 빨리빨리 그 환자에게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방역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의료용 마스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인력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계획을 짜서 한쪽에만 부하가 걸리고 한쪽은 지금 문을 닫아서 보름씩 폐쇄하고 의료진이 자가격리되는 거, 저는 전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의료진 자가격리는요, 거기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없애야 된다. 병원도요, 나왔다 하면 그냥 소독을 그냥 국가에서 바로 병원 소독하는 시스템을 구청별로 갖춰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병원을 그대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정권의 상태로 봤을 때는 2만 명이 아니라 어떤 의료 전문가는 2만 명이라는데 저는 5천 명만 넘어가도 이 정권이 손을 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작 1200년대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자들이 이렇게 안이하게 지금 인정도 하지 않고 또 2차 새로운 방역체제의 재정비도 하지 않는 것은, 오늘 보면 민주당이 지지율이 1% 올라서 다시 41.5다. 미래통합당은 2.4% 내려서 중도층에서 하락세다. 또 문재인 지지가 이번 주에 좀 올랐다.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스스로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서 조작된데 이제 스스로 도취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믿고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정권의 운동권 출신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리고 불리하면 그것은 싫은 것이고 싫은 것은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제거의 대상이다. 우한폐렴이 싫은 거예요. 왜 총선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한폐렴같이 싫었냐. 그러니까 우한폐렴이라는 것 자체가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으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를 다 무시했고, 또 그냥 막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거라는 어리석은 자기 확신 근거 없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과학적 문제를 중세의 그 명신, 종교적 맹신으로 달라들었다가 지금 계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잘못해서 저지르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난리를 도대체 왜 겪어야 되냐?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자들이 왜 저럴까? 제가 말한 자신들이 좋고 싫은 것에 대한 맹신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답도 없어요. 앞으로도 못 고칠 겁니다.